미래 자동차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크게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플랫칩스입니다. 플랫칩스의 2025년 2분기 실적은 코핏 및 로열티 매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영향으로 일시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미래를 향한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번 3분기부터는 매출이 8.8% 증가하면서 실적 회복을 두고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폭스바겐양 돌핀 플러스 공급이 시작되면서 고객사 다변화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바로 유럽 시장 진출이죠. 기존 현대기아차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 3분기부터는 1티어 그룹인 컨티넨탈을 통해 신제품 돌핀3가 유럽 주요 완성차에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돌핀3는 기존 제품 대비 단가가 2배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칩으로 2026년부터는 그 공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에 있죠.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에이다스용 칩인 엔돌핀뿐만 아니라 AI 가속기, A2X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반도체 제품 라인업 확장에도 공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 부진은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와 프리미엄 신제품 돌핀3 효과가 맞물리면서 플랫칩스는 하반기 이후 고정비 감소 구간에 진입하며 실적 가시성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미래차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플랫칩스의 2025년과 2026년 대규모 도약을 두고 주식 데이트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텔레피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 내용에 이제 접어드는 이제 시기인 건데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11월쯤에 나와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도 한 번 더 이제 기업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일단 2025년 2분기 실적이 나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분기 내용들 체크하면서 올해 하반기 이 전망과 추가적으로 차트적인 이론들 수급 체크해드리면서 최근 이슈와 현황, 기업에서 어떤 움직임을 펼쳐가고 있고 모멘텀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이 2분기가 사실 아쉬운 실적을 나타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주가 전망을 감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2분기 나온 내용들 이 소스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미래를 내다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텔레치스가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튈 자리기는 한데 이 차트적인 이론과 함께 오늘 기업 분석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자,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요. 재무제표 관련해서도 현황에 대해서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나 그런 부분 모르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도 이제 알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까지 우리 같이 체크해 보면서 일단 이 경쟁사들이 있죠. 텔레치스와도 이 타사 기업들과 지금 현재 이제 텔레치스의 밸류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기업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두고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할게요. 이번에 나온 2분기 실적을 두고 제가 간략하게 아래에 글로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요. 443억 원을 기록했어요. 자, 시장 기대치 대비 하회한, 컨센을 하회했죠. 조금 아쉬운 매출액이 나와준 모습인 건데 이 부분을 놓고도 이제 3분기와 이제 하반기, 올해 하반기 이제 4분기까지 내용들 오늘 같이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업이익도 지금 30억 원 정도 추정치를 예상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2025년 당사 예상치도 제가 표로 이제 추가한 부분인데 아마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래 글로 다시 한번 써두었습니다. 자, 영업이익 30억 원 수준을 기대했었던 추정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적자로 전환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이유가 기업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왜 적자를 기록했는지. 자, 그 부분에서는 이 신제품 관련해서 라인업을 확대하다 보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네, 연구개발 비용도 같이, 네, 인력 부분에서도 많이 충원되면서 영업이익에 적자를 기록하는 아쉬운 부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 부담이 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련해서 내용들을 오늘 영업이익도 이제 3분기와 같이 대조해 보면서 살펴볼 건데, 자, 이 와중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수출 비중입니다. 자, 60%를 초과했어요. 네이버의 텔레치스 수출 비중만 쳐도 헤드라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이 북미 지역의 지역 확대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를 확충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도 많이 지금 협력을 맺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매출액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신제품 관련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했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이제 돌핀 3와 시리즈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돌핀 시리즈를 두고도 모멘텀을 체크해 드릴 건데 일단 2025년 2분기 매출 구성 관련해서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치스가 주요로 제품에 어떤 제품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약자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죠. 정보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이랑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자, 제가 오른쪽에 띄워놓은 이미지를 보시면요. 자,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이제 멀티미디어도 있죠. 뭐 음악, 영화, 라디오, 뭐 스트리밍 서비스, 그쵸?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뭐 있어요? 지도 있죠. 실시간 교통 정보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다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차량용 제어 시스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커넥티비티도 있는 거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이런 관련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매출 구성 분석을 보면 조금 이제 아쉽게도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이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성장세가 최근에 이제 증가폭이 나와주고 있어요. 콕핏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해서 계기판이 있죠. 계기판. 그쵸? 계기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센터 어떤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음악, 차량 설정 등등,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유리창에 이 부분이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유리창에 주행 정보를 어떤 투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석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뒷좌석 부분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있는 이제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운전자가 보는 모든 화면의 이제 조작 환경을 통합한 운전석의 디지털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 콕핏 안에 여러 화면을 동시로 제어하고 영상, 음악, 그래픽, 어떤 처리 부분에서도 스마트폰 같이 이제 차 안에서 경험을 가능시키게 해주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보시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차량 중앙에 디스플레이 기반 어떤 정보 엔터테인먼트의 시스템이다. 내비게이션이나 뭐 탑승자 정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뭐 카플레이도 있겠죠. 여기 부분에는. 네, 카플레이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콕핏은 디지털 클러스터 여러 가지로 더 포괄적인 거예요. 계기판도 들어가고 네, 그쵸? 그 운전자의 주행 경험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운전석 공간 전체에 그 안에 이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빠르실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콕핏 자체가 더 포괄적으로 그쵸? 차 전체 디지털 운전석이라고 보시면 그 안에 그중에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이해하시면은 보다 더 쉽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자, 여기에서 매출 구성에 로열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27%가량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 매출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부분에서 이 로열티 부분이 증가했다? 정말 긍정적인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매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다시 말해, 네, 중간에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려보면 일단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1분기 50% 이상 이제 북미 지역 등 더 다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텔레칩스 가운데 자, 그중 가운데 지금 이제 신제품 돌핀 3를 두고 기대감이 이제 나와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돌핀 플러스에 관련해 이 공급에 이어서 그렇죠? 올해 3분기부터는 신제품 돌핀 3를 컨티넨탈을 통해서 주요 이제 완선차 그룹에 공급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회복세, 그렇죠?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 잡힐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026년 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 돌핀 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급을 시작하면서 하반기 매출 성장세가 더해지면서 내년까지 네, 지금 공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한 번 더 정리해봤어요. 자, 수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60%를 초과하면서 전년 직전 분기죠. 직전 분기보다 더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지금 투자 요소까지 엄청난 투자가 이끌어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된 케이스였잖아요. 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비용 때문에 그렇다.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2분기에 아쉽게 나온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중장기적으로 이 수익 관점으로 봤었을 때 결국 플러스 시너지가 나와줄 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의 다변화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북미 지역 이 매출 확대와 지금 현재 이제 유럽에서 이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두고 지켜볼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 성장을 확인한다면 콕핏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데이터로 지금 증가폭이 나타나면서 로열티 부분에서도 이제 라이센스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네, 지금 이제 강력하게 강조하고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연구개발 비용과 인력 중은 어떤 투자, R&D 투자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 그리고 이제 돌핀3 개발 완료 단계를 두고 이제 공급 내용 시작이 공급 시작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매수 적기로 저는 보는 부분인 거고 즉 신제품 라인업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2분기에서 수익성에 부담된 건 사실이나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한 부분이고 결국에 이 돌핀 3뿐만이 아니라 5, 7 등 지금 이제 돌핀 시리즈들 이 플러스들을 계속해서 공급 시작으로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펴드리기는 하겠지만 신제품 이 공급 내용이 나와서 한마디 더 보태드려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 M&A 본격 시동이라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삼성전자의 콘티넨탈 전장 사업 부분을 이제 인수를 검토하는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와준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플래치스 이제 고객사 중에 유럽 부분에서 주요 완성차 기업이죠. 이제 콘티넨탈을 통해서 공급 내용들이 나와준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 콘티넨탈 전장 사업 인수 검토 내용으로만 해도 텔레시스가 이제 급등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도 적잖지 않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자, 주가 반영 어떤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면은 그렇죠. 다 주가가 움직여 주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 이 내용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이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이 콘티넨탈 전장 사업 인수 검토를 꽤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서를 놓고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랬을 때 이 3분기 예상 실적과 움직임을 다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이제 3분기 추정치는 자 매출액이 518억 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폭을 예상하는 부분이겠고요.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마이너스 30억 원에서 흑전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상치 추정 내용, 이 흑자 전환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마디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억 원 단위니까 우리가 소수점만 이동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기대치 대비 이제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치와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흑자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폭스바겐 관련해서 돌핀 플러스 공급이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돌핀 3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이 시리즈가.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내용들과 방금 체크해드렸었던 이 컨티넨탈 관련 기업의 완성차 주요 유럽 기업의 공급 내용들까지 물량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제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26년에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변화를 두고 제가 정리해본 부분이었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신제품 지금 이제 공급 현황을 간단히만 적어둔 거예요. 사실 최근 나온 내용은 이제 돌핀 시리즈들이 꽤나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이 이슈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드릴 건데 자 지난해부터 폭스바겐 양 돌핀 플러스 공급을 시작했고 매출 기여도는 현재 낮은 수준이나 결국에는 공급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돌핀 3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신제품 공급 시작이 되면서 컨티넨탈을 통한 지금 유럽 주요 완성차 공급 내용들과 이 북미 글로벌 다변화 고객사를 두고 집중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자 하반기 매출 성장 동력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텔레시스 지금 이제 공급 현황을 보시면 돌핀 3를 두고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컨티넨탈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글로벌 주요 완성차 공급 계약이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 전략을 두고 자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전망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 성장 모멘텀 체크해 드렸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본격 성장세와 지금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유럽 시장 진출 강화를 두고 이 북미 지역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도 같이 높아
높아질 것이다. 이 글로벌 경쟁력을 체크해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관점으로 보시고요. 정말 저는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이론도 오늘 살펴드릴 건데 차트적인 이론을 가기 전에 재무제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과 2026년, 2027년까지 자, 지금 이제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자산 총계와 유동 비율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자산 총계든 자본 총계든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추정치들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이 총계를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늘어날 건데 여기에서 일부는 부채까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2024년부터 이 유동부채, 특히 이제 유동성 이자 부채라고 하기도 하죠. 네, 이 부분에서 급증하는 부채 총계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나와주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채 부분은 사실 투자 확대로 인한 차입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본과 자산이 잘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현금 흐름표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본 변동표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잉여금이라고 이제 써 있죠.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이제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감소 형태로 자본 총계가 소폭 감소했다가 2026년부터 이익 잉여금이 회복이 되면서 자,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대차 대조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자본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이익 잉여금도 늘어나면서 점차적인 어떤 회복세를 두고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순차익급을 보셔도 자, 점차적으로 확 늘어나는 움직임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증가 추세로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드는 구간에서 2025년의 하반기는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빠르게 우리 여러분들이 핵심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2024년도를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매출액 소폭 감소했어요. 이전보다. 그쵸? 이전보다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2025년을 기점으로 터닝포인트 같이 눌러주고 다시 증가세가 시작되는 그런 변곡점 구간에 있다. 텔립시스가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매출액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증가할 거고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흑전을 기대하는 바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에서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증가 영향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를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R&D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 있고 추가적인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토대로 단기적으로 또 비용들이 나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포함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비용의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의 부분에서 2026년에는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를 기록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2026년과 2027년 이 손익계산서 움직임을 봐도 그렇게 데이터들이 잡히고 있다. 자, 2026년 지금 이제 흑전을 이루면서 2027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금 흐름표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현금 흐름표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와줍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냐면, 자, 차입을 통해서 투자가 시작된 차입금이 이제 증가한 2024년과 2025년 움직임들이 이제 보여지죠. 투자 활동에서 이제 현금 흐름의 어떤 지속적인 무형자산 투자나 여러 가지 유출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현금을 조달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실 부분이
최근날에 이제 현금 부족이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재무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시그널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나 크게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 차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요 투자 지표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요. EPS라고 해서 지금 이제 R&D도 들어가고 있고 막대한 투자 비용이 더해지면서 2분기가 좀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증가된 케이스였는데 특히나 2024년과 2025년 이 부분에서 많이 추가된 내용들이 보여지죠. 자, 여기에서 좀 수익성 지표가 조금 아쉽게 나온 부분이었는데 자, 2026년을 기점으로 자, 터닝 포인트처럼 턴어라운드 내용들이 자, 시그널적인 움직임들이 자, 지금 데이터로도 잡히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재무 안정성의 움직임을 이제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움직임을 봤었을 때 주시해 볼 수 있다. 점차적으로 실적 회복과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 2026년 이후로 다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 높아지면서 집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다라고 자, 여기에서도 퍼로 배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2025년도에 안 좋았지만 그런데 2026년도부터 어때요? 회복세가 영업이익 증가로 어떤 재무 건전성이 조금 이제 나아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2분기에 실적 부진과 그런 단기 변동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 회복과 개선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체크해 드려 볼게 이제 경쟁사 움직임들 그런 거를 놓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레치스의 밸류적인 움직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놓고 보면요.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자, 주가와 시총 부분에서 자, 아래표 다 나와 있습니다. PER을 놓고도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타사랑 비교해 보면 2026년도 기준으로 흐름을 봤었을 때도 이 10.7배 같은 경우 이 10배에 해당하는 수준은요. 사실상 지금 칩셋 미디어는 더 훨씬 높아요. 그쵸? 평균적인 집계를 내도 훨씬 높은 수준이고 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수준을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PBR도 이제 마찬가지죠. 타사 기업들 수준을 지금 이제 평균치로 냈었을 때 지금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여기 ROE를 살펴보셔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이제 표가 한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사 이 평균치와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은 높은 수준으로 꽤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2026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진입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업들 중에 이익을 잘 내고 지금 현재 현황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리노공업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본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잘 내면서 이거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회사가 조금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도 터닝 포인트에 어떤 2025년에 텔레치스가 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매수 적기, 반등을 노리는 타점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적어 두었지만 사실 이제 텔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로드맵도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컨티넨탈 이제 전장 부분 인수 내용들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이 로드맵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돌피 시리즈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와주면서 지금 텔레칩스를 두고 내용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2024년과 2025년인 거죠. 2분기. 2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결국 이 턴어라운드를 두고 실적 회복과 주가 반등을 두고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타점이 완성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객사들도 계속해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확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완성차 기업들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여지고 여기 OEM이라고 해서 관련 기업들 한국계와 글로벌 기업들까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제 완성차 제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1티어 제조사들을 간접적으로 칩을 현재 이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계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와 LG전자 주요 고객사로 알려져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티넨탈의 공급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인수 내용과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 다 있어요. 네, 벤츠, 아우디 등등. 유럽계, 일본계, 중국계 완성차 기업들이 다 지금 확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한 가지 이제 주요 핵심만 체크해 드리면요. 사실상 이제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등 이제 전 지역에 전 유럽 전 세계로 주요 완성차 이제 부품 시장을 지금 현재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품에서 이제 핵심 분야가 공급하는 칩이 뭐냐면 주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아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관련 내용들을 체크해 드렸었고 이제 디지털 계기판 이제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고 에이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콕핏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모멘텀 챙겨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집중해 본 부분인 건데 바로 이제 차트적으로 이론을 한번 풀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차트 움직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지금 현재 이제 일봉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일봉을 조금 이제 길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건데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1,500원과 10,000원 가격 구간에서 한 차례 저점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격 구간이 저점 인식이 가장 강하게 이제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인 건데요. 자, 최근에도 계속해서 저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 수렴의 어떤 움직임들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건데 2023년과 2024년 이 랠리를 이어갔었던 이 파동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면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시세 분출이 강하게 터져주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눌림목 그리고 다시 상승분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조금 큰 폭의 변동폭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두고 지금 현재 바닥을 다져가는 움직임들 체크하면서 이전 과거 움직임을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 그 10만 원 전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유입이 강하게 한 차례 최근 들어서 이제 들어와준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이제 2만 원의 형성으로 지금 매물대가 강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 이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과거 움직임과 지금 2023년과 24년 고점을 이루었었던 구간 중심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2만 원 가격 구간이 한 차례 저항이 강하게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돌파 시도가 나타났고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눌리고 또 한 번의 돌파 시도 여기에서 장악력을 다져주는 수급적인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 2만 원을 놓고 조금 이제 캔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한 차례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윗꼬리로 다시 매물 추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움직임으로 큰 주가 변동폭 크지 탄력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한 차례 튀어주는 네, 움직임이 나와주죠. 그리고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터져줘요. 계속해서 이 2만 원 중심으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매물 출회, 매물 소화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9월 달부터 2023년의 9월 달부터 바로 장악형의 캔들이 완성시켜 줍니다. 네, 바로 장악형의 캔들이 이전의 고점을 완성시켜 주면서 먹어버리는 그쵸? 움직임이 나와주는 이제 부분인 거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나 더 갈 거야 이런 시그널로 이제 작용을 보시면 돼요. 이제 윗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달리는 움직임 속에서 양분 캔들과 밑꼬리 움직임으로 끌어올려주면서 한 차례 시세 분출이 터져주었고 자 3만 원을 돌파 시도가 나타나면서 한 차례 또 강한 매물출의 찰실한 움직임이 나와준 케이스인데 그 기점을 또 조정 구간에서도 이 2만 원 중심의 기점으로 눌림목 단기 저점이 완성되면서 또 한 번 그쵸? 상승 파동이 나타났었던 이제 모습을 보여줘요. 자, 사실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요. 단기 트레이딩을 두고도 반복적으로 이제 먹어줄 수 있는 아마 타이밍이 이번에도 완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매매가 굉장히 적합한 케이스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한번 먹어주고 또 다시 튀어줄 때 먹어주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만 반복적으로 먹어줘도 자, 누적 수익률을 꽤나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차트상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2023년과 2024년 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이 구간만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텔레칩스는요, 이 단기성의 시세 분출이 많이 터져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 과거의 패턴에서도 이 반복 매매 타점 가격 구간들이 많이 보여졌었어요. 자, 이전 2016년과 17년 이렇게 과거 움직임을 살펴보셔도요. 자, 단기 추세적인 움직임 그리고 눌리고 다시 튀어주죠. 자, 이 형광색의 지표는요. 주가적인 탄력을 나타내고 눌림목을 완성시켜주는 기준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네,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광색의 지표를 다져주고 눌러줬을 때마다 튀어줍니다. 반복적으로 튀어주죠. 반복적으로 튀어줍니다. 자, 여기에서도 조정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캔들이 어때요? 침체 구간이에요. 형광색 지표 안에 캔들이 침체되면서 자,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자, 여기를 지지하는 순간 형광색 지표를 지지하는 순간 바로 상승 탄력이 더해지면서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움직임을 따져봤을 때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반복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제 지표는 굉장히 단연간 연구한 지표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눈으로 다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 지표 설정을 해두고 자, 저의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었을 때 최근에는 이 형광색 지표 아래서 침체된 움직임이잖아요. 캔들이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지금 아래서 놀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가격 구간을 딛고 올랐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주가적으로 탄력 구간을 만들 거야. 결국 추세 전환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삼각수렴의 어떤 매집 움직임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개인 물량, 기관 물량 다 뺏어가면서 외인들이 다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매집 움직임이 더해지는 이유는 네, 갈 거기 때문에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 매집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전체적으로 다져가면서 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그쵸? 38,550원
기준으로 50% 이상 지금 이제 낙폭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보통 50% 이상의 낙폭을 나타내면은 낙폭 과대,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해지는 가격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 어디 가격을 밟고 딛고 올라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주가 탄력이 나타나는지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차트적인 움직임을 조금 확대해 봤거든요. 추세적인 움직임을 따지고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18,000원과 16,000원 가격 구간 여기를 제대로 먹어줘야 돼요. 이전에 윗꼬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물 맞았었던 가격 구간들이거든요. 자, 여기 강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한 차례 매물대 이 저항을 받게 됐는데, 자, 그 가격 구간이 18,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또 한 차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바닥을 다져주고 튀어주면서 이 16,000원 가격 구간을요 먹어주잖아요. 장악해주잖아요. 16,000원을 장악해준다면 한 차례 시세 분출이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 이 수급선 중심으로 낙폭을 의미하는 기준선 중심에 어떤 장악력이 나타냈을 때 시세 분출이 곧바로 한 차례 터져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터져줄 때 이 2만 원 윗꼬리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한 차례 눌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윗꼬리로. 그러니까 급등하다가도 윗꼬리 맞고 쭉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도 움직임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14,000원 위로 여러분들 지지력이 이 14,000원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제가 방금 이제 2만 원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만 원 가격 구간에서 강한 매물대가 이전에 과거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서도 강한 매물 출회가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윗골이 나타나고 조정폭이 나타난 흐름인데, 다시 다져주고 돌파했을 때 이 2만 원의 저항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강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구간들, 자, 저항값들 지금 현재 체크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13,430원 오늘 소폭 올랐어요. 4%대 소폭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다져주고 14,000원을 지지해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이 16,000원과 18,000원을 제대로 장악해주면서 이 가격 구간을 먹어준다면 비로소 추세 전환에 우리는 상방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00원을 1차적으로 지지해주는, 장악해주는 첫 번째 흐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16,000원을 장악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판을 딛고 올라왔을 때 2만 원의 저항을 돌파해주고 매물 소화가 나타나는지, 이 소화력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이전에 윗꼬리가 나타났던 가격 구간을 소화하면서 돌파할 시도, 자, 눌리고 다시 돌파할 수도 있어요. 2만 원의 가격 구간에서 2만 원의 가격 구간에서 눌리고 다시 돌파했을 때 다시 한 번의 반복 매매가 가능한 타점이 또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주식 데이트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니까요. 차트적인 움직임은 다음 편에서, 다음 방송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고요. 오늘은 기업 분석에 초점으로 가격 구간들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편 이 차트 분석에 집중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